안녕하세요. 매매 4일차입니다. 매매 4일 만에 오늘은 플러스로 수익을 실현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감한 첫날이라 기분은 좋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수금이 23만원 정도였는데 오늘은 16,000원 정도가 증가한 24만 5천원의 예수금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매매한 종목은 10종목 좀 넘는 종목을 매매했고요. 그 중에 6종목은 플러스, 그리고 5종목은 어느 정도 본전 손절에 가까운 손절, 거의 마이너스 1% 이내 손절하는 게 목표인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 제대로 손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매매 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했던 종목은 삼성중공업. 시초가 매매를 오늘 처음 했는데요. 원래는 어제 해보려다가 어제는 매매를 못했고 오늘 시초가 매매를 두 종목이나 시초가에 매매를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9시에 7,320원 장 시작할 때 시장가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9시 3분에 7,550원에 익절, 절반 익절, 그 다음에 9시 12분에 7,430원 본전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두산 인프라 코어 종목은 동일하게 9시 시초가에 진입을 해서 6,860원에 매수, 그리고 7,010원, 그리고 6,850원에 본전 손절. 원래 시초가 매매는 제가 세운 원칙은 20% 정도가 이제 시초가에 진입을 하고 나머지 80%는 장이 시작이 되면 그 시초가 밑으로 하락했다가 올라올 때 나머지 80%를 매수한다는 전략이었는데, 처음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그냥 한 번에 들어가고 장 시작하자마자, 두산 인프라 코어는 거의 뭐 80%를 시초가에 매수, 한 20%를 장이 시작하고 이제 시초가 회복할 때 그때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부터는 다시 시초가 매매를 할 때에는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시초가의 20% 매수, 그리고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시초가를 회복할 때 80% 매수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시초가 매수 처음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 좀 살짝 반짝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익절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눌리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었는데 운 좋게 적당한 가격, 적당한 시간대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두산 인프라 코어도 뭐, 크게 여긴 나타나지가 않네. 크게 많이 먹지는 못했고요. 0.76% 익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두 번의 시초가 매매를 하면서 시초가 매매는 좀 더 신중하게 장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원칙대로 시초가에는 20% 매수, 장 시작 후 회복 시에 80% 매수 원칙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매매한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 이 종목은 전고점 돌파 유형으로 매매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시초가 회복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초가 회복 매매할 만한 종목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고점 돌파 매매로 매매를 하였고, 제이시언 시스템을 10시 6분에 5,670원에 108주 매수,
그리고 10시 거의 같은 분에 5717 거의 뭐 약간의 익절을 했습니다. 뭐 잠깐 뭐 요 3분봉에서 그 3분봉 안에서 다 매도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너무 급하게 익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본전에서 매수했다가 본전에서 절반 매도 또는 익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상승을 하면 홀딩을 했다가 그 상승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때는 본전에 약간 그 세금 포함한 금액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매매는 그냥 한 번에 매수한 금액을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매매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매매한 종목은 LB 세미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8분 이때 9,690원에 매수, 그리고 9,690원에 절반 매도, 그리고 11시에 9,620원에 약손절. 뭐 매수한 이유가 거래량이 좀 유지가 되면서 황금선을 타고 고점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타나는 것 같아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매수를 하면서 9,620원에 손절을 할 생각을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눌림목은 이제 시초가 회복 매매나 전고점 돌파 매매보단 좀 승률이 좀 아직까지는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고점 돌파나 시초가 회복 매매가 없다 보니 좀 진행을 했던 게, 다음부터는 이제 전고점 돌파를 되도록이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매매한 종목은 MC넥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전고점 돌파 예상을 하고 매매가 됐습니다. 10시 54분에 35,300원, 그리고 10시 57분에 35,050원 약손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증하며 전고점 돌파가 예상이 돼서 조금 일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했는데, 이때 35,550원을 돌파를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걸 조금 미리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 전고점 돌파할 때 매수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이제 이때 매수세가 몰려가지고 고점 돌파 세 호가 아래에서 매수세가 많이 붙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금방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급하게 좀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 매매는 그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금액, 요 35,500원에 그 상승이 요 금액까지 왔을 때 요때 누르면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매수세가 너무 강해서 요 35,500원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0. 몇 초 만에 이미 주가는 상승을 해서 매수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돌파하기 전에 미리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요 며칠 사이지만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돌파 예상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놓치더라도 고점 돌파가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그 예상해서 매수했다가 손절 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매수한 종목은 모나미는 이제 11시 21분에 5,420원에 매수,
그리고 11시 21분에 본전 손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매수를 진행했는데, 이때 왜 그랬냐면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 바로 한옥가 아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돌파를 못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락을 하는데, 손절가가 이제 5,360원이에요. 5,360원에 도달을 해서 바로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손절을 했는데, 이 금액이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한 번쯤은 그 매도 손절가를 밑으로 떨궜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에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그렇게 원칙을 세웠었는데, 급하게 이제 손절가에 오다 보니까 바로 그냥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1시 24분에 2차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5,420원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5,360원 손절가가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도를 한 게 아니라 한번 눌렸다가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죠. 27분에 처음에는 이제 떨어졌을 때 올라올 때 이제 매도를 한다는 게 바로 이제 떨어질 때 매도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매수를 진행했고,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내가 손절하고자 하는 가격에 왔어도 버티고,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손절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이제 그 5,360원보다 좀 더 아래 가격에 손절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절가를 지켜놓고 그 손절가에 바로 손절을 하게 되면 털린다고 하죠. 그렇게 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가 왔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그때 손절을 하는 걸로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트레이닝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원칙대로 못했던 걸 다시 한번 시도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7번째 매매한 종목은 신성통상.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1시 54분에 1780원에 매수, 그리고 11시 54분에 1775원에 본전 손절, 그리고 12시 57분인 상한가에 익절. 매수한 이유는 거래량이 유지가 꾸준히 되면서 그 전고점 돌파할 때 바로 1호가 아래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절가는 1755원으로 정해놓고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절반은 이제 본전 손절을 했고, 나머지 물량은 버티다가 뭐 다행히 많이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게 되었었던 거죠. 어쨌든 상한가에 매매를 익절을 하려다가 계속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버티다가 중간쯤 1시쯤에 이제 상한가 풀릴 때 1865원에, 원래 상한가는 1885원인데 뭐 한 3-4호가 아래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뭐 나중에 결국엔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뭐 크게 아쉬움을 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8번째 매매한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시 24분 13,100원에 매수, 그리고 12시 30분에 13,050원에 손절, 그리고 33분에 13,150원에 뭐 거의 본전 손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매수한 이유는 이제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이 포착이 되어서 전고점 돌파한 이때 샀는데, 이때 전고점 돌파한 1호가 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수하고 나서 거래량이 다시 떨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본전 손절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12시 42분에 14,400원에 다시 매수,
이때는 이제 전고점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는 게 보여서 본전 손절하고 나서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전고점인 13,350원, 전일 전고점이 13,35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매수 후 이제 상승할 때 이때 매수를 했는데, 많이 올랐을 때 익절을 못하고 다시 떨어지고 나서 본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익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 번째로 매매한 종목은 셀트리온. 1시 39분에 23만 6천원, 그리고 2시 6분에 23만 8,500원에 익절. 포착 유형은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에서 포착이 됐고요. 매매한 이유는 이제 지난번 고점이 요 며칠 전 고점이 23만 6천원이었는데 그 23만 6천원을 돌파를 할 때 그때 매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한 중간쯤에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상승을 하고 장마감이 되었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내일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째로 매매한 종목은 웰크론. 웰크론은 이제 VI가 걸려가지고 확인이 됐고요. 고점 돌파. 그래서 2시 15분에 7,210원, 2시 15분에 7,210원의 본전 손절, 그 다음에 21분에 7,560원의 익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VI가 약 이때쯤에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VI가 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이제 큰 장대 음봉이 나왔죠. 3번봉. 그리고 나서 다시 그 VI 가격을 회복을 할 때, 이때 이제 이 회복한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 가지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VI가 나온 이유가 이제 마스크 모드 FDA, 미국 FDA 승인이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가지고 이제 거래가 급증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VI 가격에서 그러니까 VI 가격에서 빠진 다음에 다시 VI 가격으로 회복을 바로 하고 이제 매매를 하면 승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I가 걸리고 VI가 풀리면서 이런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 이제 생긴 다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그러니까 3분, 6분, 9분, 한 10분 정도 흐른 뒤에 다시 VI 가격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3분에서 6분 정도 있다가 그 자리를 유지할 때 진입을 하는 게 아마 그런 FM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이제 머릿속에 계속 넣어둬야 되는데, VI만 걸리면 자꾸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 충동을 억제하는데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번째로 매매한 종목은 화천기계. 화천기계도 엑스레이 순간 체결량에서 포착이 됐고 2시 39분에 4,140원의 매수, 39분에 4,100원의 손절, 45분에 4,100원의 손절. 이때는 좀 엑스레이의 큰 금액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걸 보고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쭉 없다가 이때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또 거래량이 생각만큼 유지가 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는 먹튀가 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매수를 하면서도 이것도 먹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의 어떤 그 거래량이 또 유지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제가 아직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호가창 자체가 너무 정신없이 움직여가지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거의 본전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손절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손절가를 잡고 그 손절가가 왔을 때 손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놓은 손절가도 없었을 뿐더러 손절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너무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쉽게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익절을 하기도 힘들고 손절을 내가 정해놓은 가격에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피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한 종목이 오전장에 매매를 했던 제이시언 시스템 2시 48분에 6,100원에 매수,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6,170원에 매도. 이때 이제 바로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그 매수한 시간 뭐 불과 1, 2분도 안 돼서 상한가를 가가지고 그냥 바로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큰 금액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마 욕심을 덜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금액 자체가 이때는 이제 작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상한가는 내가 먹을 수 있을 때는 먹겠지만, 이때는 뭐 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시작할 때는 플러스로 시작이 되었다가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9시 한 20분경부터 해서 큰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9시 한 15분쯤 되겠구나. 15분쯤부터 큰 하락이 발생이 되면서 장 초반에 시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약간의 이제 상승 하락이 반복이 되다가 약간 상승을 하다가 또 큰 하락으로, 이때 이제 10시부터 거의 뭐 낮 시간대까지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큰 상승은 없었고,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약상승을 하면서 횡보, 그리고 횡보라기보다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뭐 적당한 가격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장 초반에 살짝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고, 이때도 이제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살짝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깊게 낮 12시까지 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상승이 나왔어요. 코스닥에서. 어쨌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하고 개인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별로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의 그 흐름 추세를 볼 때 보통 기관하고 외국인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 코스피의 그 추세를 예측을 하는데, 요새 보면은 기관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 그냥 당연히 이제 얘는 매도만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개미가 개인이 이제 매도를 했잖아요. 개인이 매도를 하는 그 시간대에 주가도 하락이 나왔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이 다시 사들였지만 이때 계속 개인이 팔았지만 나중에 끝까지 개인은 팔다가 기관이 이제 어느 정도 큰 매수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기관의 힘으로 오늘 주가가 밑에서 이제
하락하는 그 방향이 상승으로 약간의 상승으로 주가가 마감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4일차 오늘 13번의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원래 10번을 하기로 했는데 그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번이든 20번이든 내가 원칙을 갖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돈을 벌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닝의 개념이기 때문에 매매 횟수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매매한 게 원칙적인 매매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3번의 매매를 했고 그 중에 한 3번 정도가 그 충동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장 흐름이 하락세라서 좋진 않았지만은 뭐 개별 종목에서는 꾸준히 이제 먹잇감이 보였고요. 그런 먹잇감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뭐 3일 내내 그렇게 충동 매매, 내동 매매 하다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렇게 충동 매매만 하면 그건 뭐 발전한 모습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원칙적인 매매가 정말 중요한데 원칙 매매를 하더라도 수익이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데 원칙 매매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오늘은 처음으로 플러스로 마감한 날이고 그리고 이제 원칙 매매를 많이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VI 걸린 종목 매매는 VI가 회복되는 시점 매매보다 조정으로 눌린 후에 매매를 눌린 후 올라오고 나서 그게 유지가 될 때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